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개 냈는데요. 이렇게 북토크를 하는 건 우리 처음인 것 같아요. 책을 내게 된 그런 이제 사연이라든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6월에 너무 끔찍한 거를 경험했어요. 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모르거든요. 근데 신문에서 저를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기사가 떴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세상에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갑자기 주식 투자의 전도사가 파렴치범으로 변하게 된 그 우리 와이프가 도자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에서 도자기를 하는데 파주가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카페가 많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카페에 내려달라 하고 저녁 때까지 오지 말아라. 책을 써야 되겠다. 그 내 심정도 쓰고 내가 한국에 와서 경험한 거 이거를 꼭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됐고요. 만약 제가 책을 안 썼으면은 저는 거의 정신병자 됐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얘기를 담지 않았고요. 책에 담고 싶었던 거는 제목에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 거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삶을 누리고 있을까? 10년 후에 후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훨씬 나은 생활이 아니라 그러면 10년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근데 당신이 죽을 때 가난한 건 당신 책임이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0년 후에 내가 어떤 라이프를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근데 사실은 경제력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출산율 해결되고요, 행복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돈으로 행복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인 거 아세요?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거는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어떤 라이프를 살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편견에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느낀 거는 지독한 편견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한국이. 왜 그 편견을 갖고 있을까?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죠?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실망했던 거는 우리 직원들이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질문을 안 해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한국하고 일본. 그래서 이런 편견, 그리고 궁금하지 않은 거, 주식에 대한 편견,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거, 그냥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쓴 거는 제가 10년 동안 느꼈던 거, 한국에 와서 느꼈던 거,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편견을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어떤 라이프를 살까? 대부분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죠.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얘기를 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맞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맞아. 내일부터 해야지. 그게 내년이 됩니다. 그리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죠. 그때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런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부자 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교육이죠. 너무나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 사교육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는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액션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편견에서 벗어나는 거죠. 편견이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편견이 있죠. 제일 큰 편견이 뭐죠? 한국에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패가망신한다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재벌 회장들은 다 패가망신해야 되죠. 그 사람들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왜 패가망신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재벌 회장처럼 하라고 그래야 되겠죠. 재벌 회장들은 누구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난 지금 주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을 모으면 되잖아요. 그게 편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한 얘기를 그대로 믿어버려요. 주식이라는 건 내가 회사에 오너십을 갖는 건데 왜 사람들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도 궁금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질문이 딱 20개를 못 넘어요. 무슨 질문일까요? 대표님, 미국 주식이 좋아요? 한국 주식이 좋아요? 찍어주세요. 그죠? 두 개 나왔죠? 근데 나 지금 주식을 샀는데요. 20%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입니다. 편견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액션이 필요해요. 액션. 오늘 당장부터 해야 돼요. 당장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절대로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죠.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보여야 되죠. 미국에서 제 고객들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엄청 부자예요. 제가 마케팅 하러 가면 그런 부자들 만나죠.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마케팅을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억만장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계가 얼마짜리일까요? 5만 원짜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일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부자인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냐? 부자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떴습니다.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나라 가장 1등이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샤넬이나 이런 데가 한국 소비자가 없으면 망한대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죠. 그러니까 편견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니어 투자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들, 여러분들 아이들 부자 만들고 싶으세요? 가난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부자 만들고 싶죠? 그래 아이가 사교육해서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100%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근데 왜 사교육을 하죠?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하고 부자 되는 거는 반비례하거든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공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공부 못한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창업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공부 못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 잘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태인들은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그럴까요? 유태인들은 절대 공부 잘하라는 말 안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유태인이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하버드의 몇 퍼센트가 유태인일까요? 30%가 유태인이에요. 그럼 왜 유태인은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버드 갈까요?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버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은 하버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나는 학교에 도네이션 하거든요. 철저한 자본주의죠. 미국은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난리 나겠죠. 데모 일어나겠죠. 그게 편견인 겁니다.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공정이라는 거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하는 거를 공정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시험으로 하죠. 취직시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그런 편견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편견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 라이프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년 후에는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라이프가 돼야 돼요. 세월은 굉장히 빠르죠. 근데 10년 후에 내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년 후에는 더 문제가 심각하죠. 단순히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더 부자가 돼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어떤 라이프를 살 건가 편견에서 벗어나라. 남과 무조건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남과 무조건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할 때 정말로 저는 신기해요. 주식 투자할 때. 주식이 쌀 때는 안 사요. 그죠? 죽어도 안 삽니다. 근데 올라갈 때 사죠. 그게 왜 그럴까요? 남들 따라가면 괜찮거든요. 남들이 망했는데 나도 망하면 괜찮아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죠. 남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할 때도요. 남들이 이 회사 진짜 나쁘다. 그럴 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나쁜 뉴스에 과대로 반응합니다. 그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남들이 전부 과외한다. 그럼 우리 아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죠? 학원 안 가는 거죠. 그 돈으로 아이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20살 되고 30살 됐을 때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제가 우리 그 초등학생들한테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라. 나 한 달에 사교육비 얼마 쓰는지. 그러고 나서 그거를 복리로 계산했을 때 네가 엄마한테 빚진 돈이 얼마인지 아냐. 그 돈의 규모를 보면요.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어떤 아이는 5억, 어떤 아이는 10억이에요. 왜냐하면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애한테 사교육 쓴 사람은요. 20년 후에는 10억입니다. 그래서 너 엄마한테 10억 빚진 거야. 그러면 애가 기절을 해요. 엄마 바보 아니야? 바보죠. 왜냐? 남들과 생각을 달리하지 못해 본 거예요. 남들이 학원 보내면 남들이 100만 원짜리 학원 보내면 나는 200만 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공부 잘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부자가 될까? 절대로 부자 되지 않죠. 월급장인 되죠. 남 밑에서 일하게 되죠. 근데 그 부자가 될까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극한 편견입니다.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를 무조건 따라하면 나는 괜찮겠지 하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남들과는 무조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옆에 애하고 똑같은 거 한다면 그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은 너무나 재미난 게 주식 투자는 학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펀드 매니저가 좀 훌륭한 펀드 매니저일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돈 버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아, 이 회사가 기가 막힌 물건을 팔고 있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면 좋겠네. 그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되죠? 주식 투자할 때 차트를 보죠. 그 사람들은 투자가가 아니죠. 도박사죠.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 보죠. 이렇게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봅니다. 주식이 오늘 올라갔구나 좋고 또 떨어갔구나 또 슬프고. 그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그 카지노에 간 거죠. 주식 투자는 뭐에 투자하는 거죠? 시간에 투자하는 건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이죠. 30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게 100배 낫죠? 그럼 뭐로 사줘야 될까요? 사교육비 끊어야 되는 거죠. 남들이 사교육할 때 저는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쟤네들 가난하게 될 거잖아요. 우리 애만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지. 정말로 10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융 강국이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나 펀드 매니저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한국은 제로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한테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 뭐 하고 싶냐? 다 대기업에 취직하겠다. 공무원 하겠다 그래요. 왜 자산운용업을 차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왜 친구들하고 창업한다는 얘기를 안 할까? 그게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세요. 사장님들이 대부분 부자죠. 자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월급쟁이는 절대로 부자가 안 되죠.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월급쟁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월급을 많이 줄 이유가 없어요. 내 거를 가져야 돼요. 내 거. 창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100% 아니면 뭐 많은 지분이 자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영리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커피 마실 돈으로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사교육 쓸 돈으로 메가스타디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생각을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애들이 공부 못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상관없다. 공부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상관없다. 잘하면 잘해서 좋고 못하면 못해서 좋고 못하면 애가 부자 되는 거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프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애는 다 좋은데 공부만 싫어해. 전혀 문제 안 되죠. 대신에 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부자들 잘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부자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있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 같죠.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휴가를 가면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진료를 못 하는데. 근데 내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놀러 갈 때도 그 회사는 계속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갔을 때도 그 회사는 계속 돈을 벌어요.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제일 나쁜 직업이 뭘까요? 내가 놀러 갔을 때 돈이 안 들어오는 직업이 제일 나쁜 거죠. 시간당 직업이 제일 안 좋은 거죠. 내가 놀러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제가 그래서 제 나이 된 사람에서 부자들 보면요. 맨날 골프 치러 가죠.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돈을 쓰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왜냐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공부 잘했냐? 꼴찌예요, 꼴찌. 근데 그 원리를 안 겁니다. 자본주의 원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놀러 가든지 내가 골프 치러 다니든지 내가 휴가를 가든지 돈이 더 들어오는 그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초조하죠. 남한테 기죽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점점 삶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내가 봤을 때 지극히 편견이 많아요. 주식에 대한 편견, 공부에 대한 편견, 공정이 뭔가에 대한 편견, 노동에 대한 편견. 일본은요, 지금도 주식 투자하는 거를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한국도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그 불로소득이 아니죠. 내 돈을 일시킨 겁니다. 이제 정리해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온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오늘 계기를 통해서 부자가 되지 않으면 저도 시간 낭비, 여러분들도 시간 낭비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어떤 댓글에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10년, 20년, 30년을 보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댓글이 뭐냐면 너 30년 후에 죽을 거잖아. 그 사람은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남이 얘기할 때 솔깃해야 돼요. 그렇지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10년, 20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라이프가 달라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됩니다. 그 경제적 독립을 얻겠다. 그러면 생각을 달라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주식 투자할 때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해야 되죠. 주위에서 이런 얘기 하죠. 야, 난 샀다가 30%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다음에 10년 후, 20년 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주식 가격이 만약에 30% 마이너스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다 그러죠. 맞아요. 싸게 사잖아요. 긴 싸움입니다. 이 마라톤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길이죠. 지금부터 라이프 스타일 바꾸고 편견을 없애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자녀들 해방시키고 즐거워야 됩니다. 비싼 식당 가는 거 아니죠. 가능한 한 집에서 먹고. 이게 1년, 2년, 3년 가고 이제 4년, 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렇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리고 이제 편견이 또 어떤 편견이냐면 제발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나한테 칭찬한다. 열심히 일한 당신한테 선물한다. 나한테 미래를 선물해야 되겠죠.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 또 있습니다. 대표님 죽을 때 다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가져가지 못할 돈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잖아요. 내가 한 100억 정도 있는데 좀 죽을 때 못 가져간다고 억울하면 그럼 100억을 먼저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억이 없는데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못 가져갈까 봐.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금융 문맹이라고 얘기하죠. 문맹은요 무섭죠. 여러분들 그냥 문맹은 글을 모르죠. 불편하죠. 근데 금융 문맹은 삶을 끌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살률 세계에서 1위죠, 한국이.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잘못 판단했고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사회 초년생부터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미 그 시간을 지나버린 40대, 50대 더 나아가 이미 노년이 되어 온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투자하기 제일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40대가 되더라도 40대부터 하는 거고 50대, 50대, 60대, 60대들 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50대다.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투자를 가르쳐주고 만약 사교육을 보낸다 그러면 사교육을 끊는 거고 온 가족이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중요한 게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조기 유학 보내갖고 가족이 흐트러지는 경우 너무 잘 많이 봤습니다.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저는 한국에 와서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행사가 있어서 우리 와이프 데려갔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와이프 데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교포들은 항상 부부 동반이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 일본처럼 가족하고 같이 안 보내요. 남편은 골프장, 엄마는 학원, 그리고 아이들 교육은 하청을 주죠. 학원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딸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듣고 우리 애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절대 사교육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뭐 우리나라가 고등학교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검정고시를 봐도 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다 학원을 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애가 왕따가 안 당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뭐 어쨌든 학원에서도 이제 애들이 사교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친목도 하고 사교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애들을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보낼 건데 그 시간에 뭐를 시켜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자식과 만약에 이제 뭐 시간을 뭐 충분히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내 자녀랑 어떤 거를 하면 좀 좋을지 좀 추천해 주셨으면. 저는요 그거는 학원에 가는 것보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그 아이를 노는 걸 못 봐요. 그 아이가 편안하게 제일 중요한 건 잠자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애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편지가 와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국 부모들의 그거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 안 해도 좋다. 애는 무조건 12시간씩 재워라. 그 편지가 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요. 아이는 계속 내가 돌아가요. 제일 나쁜 거는 어렸을 때부터 남이 하는 거, 남이 시키는 것만 한 애는요. 절대로 자기 생각을 못 해요. 계속 답을 원해요. 학원 선생님 뭐 해야 되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게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평생을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학원에 가야 아이들을 사귄다 생각하면요. 학원이 공짜면 그렇게 하세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들 사교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 쓰는 거는 너무 이해가 안 가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나 많은 일이 부모가 이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전 너무 놀란 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의사반이 있대요. 아이들의 행복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이들을 부자 만드는 데 들어가 있지 않고 아이들을 괴롭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벗어나야 됩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죠. 여유. 우리 애가 건강한 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리고 따뜻한 아이가 되고 남 도와주는 아이가 되고 초조하지 않은 애가 되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억지로 보내니까. 그렇게 하나도 좋은 게 없죠. 공부 잘한다고 해서 걔가 부자 될 확률이 없고 또 공부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아이는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 다 편견이죠. 우리 애가 사귈 애가 없다. 사귈 애 많아요. 학원 안 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끼리 주식 투자 클럽을 만들면 그 아이들이 다음에 펀드 매니저 되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 투자 클럽을 만들었더니 제주도에서도 와요. 애들을 데리고 비행기 타고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점점 깨인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시 출산율 올라간다고 봅니다. 저는 시험을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국의 SAT 시험이 이제 없앤다고 그런 거 아세요? 미국의 대학교도 이제 SAT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시험 점수에 매달리죠. 하여튼 이렇게 장시간 들어줘서 고맙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액션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거예요.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10년 후에 여러분들 10년 후에 라이프가 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